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빌더 김광입니다. 2020년은 피트니스계에서 2020년이 아니라 마선호의 해였습니다. 오늘 그 주인공을 뵈러 광명시 빅토리짐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빌더 네, 마선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들을 저희가 잔뜩 들고 왔는데요. 아마 구독자분들 혹은 이제 형님 채널에서 뵙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거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다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은 사실 이제 군대죠.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군대 가면 뭐 거기서 이제 몸 좋아지고 싶어서 전역해서 이제 몸 좋아지면 이제 여자친구 생길 것 같아가지고 네, 그때 이제 군대에서 하는데 사실 어떤 정보력은 없이 했던 것 같아요. 따로 하체 운동 같은 거는 하지도 않았고 네, 그냥 뭐 가슴, 뭐 어깨, 팔 운동 뭐 이런 거 하고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미숫가루 네. 그거 먹으면 몸 좋아진 줄 알아. 보충제는 사실 좀 돈 있는 친구들이 먹었는데 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좀. 대회를 처음 뛰신 거는 09년도라고 제가 네. 알고 있거든요. 네. 09년도 때부터 어떤 대회들을 뛰셨는지. 제가 이제 2008년도 겨울쯤에 네. 그때 이제 처음 정말 제대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제가 그때 PT를 받았어요. 네네. 그때 이제 제가 수영 강사로 근무를 했었고 제가 일하던 센터에 트레이너 선생님한테 PT라는 거를 받으면서 바로 대회 준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대회 첫 레슨의 목적이 그쵸. 대회. 그러니까 원래 첫 레슨의 목적은 그냥 건강한 운동을 제대로 좀 배워보자. 예, 근데 이제 그 목표가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셔서 바로 대회를 준비를 했고 한 3, 4개월 정도. 그러니까 보면 바로 다이어트를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그쵸. 네, 왜냐면 따로 몸을 뭐 만들어서 간 게 아니라 쪄 있는 상태에서 그게 이제 바로 대회 준비가 됐는데 2009년도 4월에 첫 대회가 그때 생활체육대회 성남 성남시 생활체육대회가 첫 대회였고 그 대회를 뛰고 2주인가 3주 있다가 그때 이제 미스터 경기라는 대회가 대회를 첫 대회부터 대회를 연달아 뛰신 거예요? 네, 그걸 이제 잘 몰랐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잘 몰랐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제 뭐 어찌됐건 대회는 여러 가지 뭐 운도 좀 있어야 되고. 그쵸. 근데 그 성남 생활체육대회 첫 출전에 2등을 했어요. 네. 시작부터 남달랐네요. 2등을 하니까 이거 뭐 할만하네. 약간 좀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그러고 나서 미스터 경기를 나갔는데 네. 그때 제가 이제 많이 좌절을 했죠. 네. 그래도 첫 대회부터 남다르셨습니다. 저는 첫 대회 때 예빵했거든요. 그래요? 네, 보기 좋게 예빵하고. 네,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시작이 남달랐던 마선호 선수도 분명히 그 시절이면은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경쟁자들도 다 약물을 사용을 하고 있을 때고요. 네. 그리고 그거를 아마 나가셔서 느끼셨을 거예요. 몸소 체험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추럴 보디빌더의 특성상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흔히 말하는 병풍을 쓰게 돼요. 네네. 그러면서 정말 좌절감도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많았을 때고 네. 약물 사용하지 않고 보디빌딩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높게 사주지 않을 때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렇게 내추럴이라는 게 주목을 받지도 않을 때인데 그런 소신을 왜 지켜오셨는지 10년 동안. 사실은 처음 대회를 나가고 저 친구들이 몸이 굉장히 좋은 게 사실은 약물이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왜냐면 처음에는 몰라요. 네,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잘못한 줄 알지. 그냥 나는 왜 이렇게 몸이 작지? 네. 같은 체중인데 왜 내가 몸이 작지? 내가 구력이 안 되는구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지. 약물에 대한 어떤 정보, 누가 뭐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어떤 거기에 대한 뭐 지식적인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009년도 첫 대회 이후에 제가 이제 그 다음 대회가 이제 2013년도 대회였거든요. 2012년, 2013년도 그때 이제 그 미스터 수원 그리고 이제 대보협 대회를 몇 번 나가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게 뒤에서 이제 좀 검은 배경이 네, 있구나. 이게 좀 뭔가 나와는 다르게 몸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런 사이즈와 이런 어떤 데피니션 내가 갈 수 없구나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고 그러면서 제가 대회를 나갈 때마다 느꼈던 거는 이제 개최를 하잖아요. 개최를 하면 이제 옷을 벗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벗기가 싫은 거야. 그 느낌 알죠? 보디빌더인데.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거를 벗고 개최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그러니까 뭔가 좀 부끄러웠어요. 그게 창피라기보다는 창피라고 하기에는 뭔가 그 오묘한 느낌이 네. 있어요. 아 맞아요. 내가 창피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딱 벗자니 뭔가 내 자신이 작아지는. 네. 이상한 이상한 기분이 그래서 있어요. 옷을 벗고 그냥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있다가 제 체중 재자마자 바로 이제 빨리 옷을 입고 몸을 이제 가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한 것처럼 뭐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 버틸 수 있었다는 건 뭐냐면 사실은 저는 엘리트 선수도 아니고 전문 선수가 아니었어요. 근데 무대 위에서의 그 희열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몸이 어땠던 저땠던 간에 내가 무대 위에서 올라가서 포징을 취하고 사람들의 뭔가 환호를 받았을 때의 그 기분을 첫 대회에 입상을 해보니까 네, 그러니까 처음 나간 데에 입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기분을 사실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분을 다시 느끼기 위해서 이제 그때 대보역 대회밖에 없었으니까 미스터 수원이라는 나름 그래도 좀 지역 대회 중에서도 좀 이름이 있는 대회에 나가는데 거기서 제가 또 3위를 한 거예요. 오. 네, 이거는 사실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정말 저 스스로 제가 제일 기억에 남고 제일 박수 쳐주고 싶은 대회. 네, 그때 1위가 그 수원 시청의 실업팀 선수였거든요. 네, 그 선수분이 1위를 하셨는데 제가 그 부족한 몸을 그 나름의 그 포징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굉장히 연구 많이 했어요. 굉장히 여유 있는 척. 그래서 심사위원들 아이 컨택도 많이 하고. 네, 맞아요. 뭔지 알죠? 7번 잡으면서 심사위원 눈빛 봐야 돼. 보면서 이렇게 뭔가 계속 아이 컨택을 해서 뭔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3위를 하고 나서 조금 하면 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계속 대회를 나가다가 이제 그 나름 고비가 왔던 게 이제 2016년도에 사설 대회를 뛰고 나서 그때 이제 제가 완전히 멘탈이 붕괴됐어요. 저랑 같은 연도 때 멘탈이 붕괴되셨네요. 네, 나바였죠. 나바. 네, 그때 당시에 15년도, 16년도 나와 뛰어본 친구들 지금 아직 연락하는 친구들인데. 네, 그리고 맞아요. 그때 뛰고 다시는 대회를 뛰지 않겠다. 네, 저도 그때 대회를 난 뛰지 않을 거고 의미가 없다.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내가 약물을 뭔가 써서 몸을 더 좋게 만들고 싶고자 하는 마음이 좀 없었고 좀 무서운 것도 있었고 이거 썼을 때의 왜냐면 주변에서 사실 좀 부작용을 겪은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안 했고 아예 대회를 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나름의 제가 막 되게 막 내추럴 보디빌더의 막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을 지켜왔다기보다는 굳이 난 대회 이제 더 이상 안 뛰어. 의미도 없고 더 이상 좌절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사실 지켰던 것 같아요. 혹시나 오해 소지가 있을까봐 말씀드린 거지만 나바 단체라는 혹은 나바 대회라는 그런 문제를 논의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 대회는 문제가 없어요. 깔끔하고 진행도 굉장히 매끄럽고 공정하신 거 저도 이미 잘 알고 그 디렉터로 계신 분들을 제가 다 존경하는 분들이고 하지만 이거는 그냥 저희가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보디빌딩을 하다가 그냥 선수로서 겪은 개인적인 기분이기 때문에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단체를 비하는 게 아니라 시기적으로 그냥 그 단체였다는 거죠. 만약에 그게 다른 단체였다면 맞아요. 또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그쵸. 제가 그냥 느꼈을 때 이 대회를 기점으로 뭔가 내가 이제 더 이상 대회를 뛰지 말아야겠다는 생각 사실 했었던 거죠. 저도 그때 당시에 조금 풀이 죽고 약에 대해서 좀 고민을 살짝 흔들거릴 정도 그런 시기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 누구나 있는 시기인데 그때 당시가 저도 그랬었습니다. 2015, 16. 근데 그렇게 제가 다짐을 했는데 제가 2017년도에 또 대회를 나갑니다. 저도 또 나갔습니다. 그것도 나와를 나갔어요. 그만큼 매력적인 대회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보역 대회를 나가고 제가 이제 그 방향을 튼 게 뭐냐면 저는 보디빌딩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데 대회에서 1등을 하고자 하는 그 욕구가 너무 강한데 정답이 안 나와. 도저히 이거는 왜냐면 다이어트를 하면 사이즈가 너무 줄어. 그렇죠. 그래서 빵 좀 채워서 나가려고 그러면 다이어트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또 비시즌 때 또 빵 커진 거 보면 내가 몸이 엄청 커 보이고 엄청 좋은 줄 알아. 그래서 될 것 같아. 그래서 커팅을 들어갔는데 커팅을 들어가는데 또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이게 계속 메비우스에 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대보역 대회에 스포츠 모델을 처음 도전을 합니다. 근데 저도 2017
7년까지는 스포츠 모델로 계속 출전을 네. 했었고 피지크, 스포츠 모델, 클래식 모델 이렇게 거치고 보디빌딩으로 온 건데 사실 이게 좀 미안한 얘기지만 스포츠 모델로서의 각광을 받으려면 사설 이런 대회가 이제 막 질비되고 각광받을 때였거든요. 네네. 그런데 대보협에 나가신 이유가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그때 이제 2017년도에 이제 3번의 대회를 나갔는데 이제 먼저 나갔던 대회가 이제 사실은 사설 대회였어요. 그때 아. 이제 지금은 KGP라는 대회, 그때 당시에는 월드 그랑프리. 그래서 그 대회 스포츠 모델을 나가면서 저는 항상 중복 출전으로 보디빌딩을 같이 나갔어요. 엄청 특이한 케이스인가요? 네, 엄청 특이한 거예요. 네, 진짜 특이한 케이스예요. 네. 왜냐하면 보디빌딩은 제가 사이즈는 안 되지만 제 무대라고 생각을 꿈이죠, 했어요. 이거는. 네, 그리고 제가 어떤 뭐 포징이라던가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보디빌딩은 특별히 연습을 하지 않아도 몸에 배어 있었던 거고 그리고 전략적으로 내가 1등을 하고 싶어, 뭔가 좀 더 좋은 순위를 받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더 경쟁력이 스포츠 모델에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도전을 했는데 맞습니다. 형님도 네. 작은 키가 아니고 네. 좋은 비율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포츠 모델을 나갔는데 그 사설 스포츠 모델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처음으로. 네. 그래서 이거 스포츠 모델이라고 하고 잊혀질만 할 때쯤에 다시 네. 1등 맛을 봐버렸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보역 대회로 다시 해서 또 보디빌딩과 스포츠 모델을 또 중복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2017년도에만 스포츠 모델로 1등을 2번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나 이제 스포츠 모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시점에 그때 이제 2017년도부터 내추럴 단체가 들어온 거죠, 우리나라. 인방. 예. 그리고 2018년도에 또 ICN이 들어왔고.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포츠 모델로 전향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2018년도에 ICN 첫 내추럴 대회도 스포츠 모델 보디빌딩을 또 중복으로 출전을 했는데 내추럴 대회를 또 가니까 다리통이 또 너무 큰 거예요. 네, 모델은 다리가 또 너무 두꺼워도 이런 심리적인 부분에 감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내추럴 이 대회에서는 보디빌딩이 또 먹히는 거죠. 이제 꿈을 찾은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제 옷을 이제 입는 거죠. 꿈과 무대가 딱 맞아 떨어진 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스포츠 모델을 아예 이제 내려놓고 보디빌딩을 하면서 그 시기를 통해서 내가 내추럴로 그냥 운동하기를 잘 버텼구나.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뭔가 뿌듯함과 뭔가 그리고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쵸. 보상을 받는 그런 기분이 드셨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인터뷰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형님 스포츠 모델 출신인 거. 보디빌더 출신인데 스포츠 모델 갔다가 다시 보디빌딩. 포징 보면 완전 옛날 포징 있거든요, 이런 거. 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모델분들이 정말 포징을 유연하게 잘하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좀 고딕체적인 궁서체적인 포징만 해도 몸 좋은 친구들은 상을 받던 그런 때라서 어쨌든 또 하나 반가운 점이 생기네요. 저도 모델 출신 보디빌더라서 저만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형님 겪어보셨던 것처럼 모델 출신 빌더들이 많지 않거든요. 뭔가 좀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좋은 선배님을. 자, 현존하는 많은 운동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꾸준함과 열심히 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기본 소양이고요. 내추럴로 운동함에 있어서 형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사실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 그럼 저는 이제 항상 말하는 게 묵묵하게 꾸준히 하면 좋아진다. 정말 교과서적인.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건 이제 말한 것처럼 당연한 거고. 저도 제가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하면서 물론 꾸준히 해서 좋아졌지만 어느 시점에 몸이 한번 더 좋아졌다라고 느낀 적이 있었고 과연 그때가 언제인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뭔가 틀에 갇혀져 있는 운동이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하고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했을 때 몸이 좀 더 많이 성장한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내추럴이나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의 공통적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정보력이에요, 사실은. 이 정보력이 일단 신뢰가 있고 없고 그런 걸 이제 다 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몸이 더 좋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본인이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습득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 정보를 토대로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 누구한테 배우냐 이거죠. 그렇죠. 정보를 습득할 만한 길이 많이 없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우리가 앉아서
유튜브 영상 하나로 우리나라 그 전설들 레전드의 운동을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올림피아 선수들에게 운동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거예요. 근데 그런 정보는 있지만 내가 자세가 어떤지, 내가 수행 능력이 얼마고, 내가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운동을 어떻게 더 해서 어떻게 지금 이 기량을 더 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코치를 해줄 사람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느꼈을 때 더 몸이 좋아질 수 있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제대로 된 코치한테 운동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제 생각에는 제가 뭐 10년을 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다 하면 이 기간을 더 단축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꾸준함과 열심히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하자면 기본 소양이고, 당연하죠. 내추럴로서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 훈련 방법이 중요하다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정보에 대한 수용력, 그리고 이런 정보를 수용을 하고 옆에 좋은 코치를 두는 것, 그쵸. 그리고 배움에 대해서 좀 열린 자세를 갖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저도 운동을 하면서 뭐 제가 사실은 혼자 운동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편하죠. 왜냐면 이제 내 몸을 내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저도 운동 파트너가 있고 또 저를 코치해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랑 같이 상의하고 공부하고 어떤 정보를 습득하고 그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난 거지, 뭐 내 스스로 뭐 언제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된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시대를 잘 이용함으로써 정보 수용력을 좀 더 포용력을 넓게 가져가고, 그렇죠. 좋은 코치와 협업을 해서 훈련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 되게 잘하시네요. 되게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절대 짧지 않고 정말 긴 시간, 10여 년 동안 운동을 해오시면서 시기별로 대강 어떤 방식으로 트레이닝을 진행을 해오셨으며, 예를 들면 뭐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그냥 막 하다가 분할법을 찾게 되고 뭐 탈탈 털리는 식으로 하다가 뭐 이러이러한 방식을 하다가 지금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네요. 그냥 뭐 국민 3분할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운동할 때 가슴 3두, 등 2두, 어깨 하체. 그래서 이제 보통 뭐 3분할 훈련하다가 또 이게 제 스스로 뭔가 뭐 몸의 어떤 뭐 회복이고 뭐고 이런 건 몰라요. 그냥 하다가 좀 재미없을 때 뭔가 좀 새롭게 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4분할로 바꾸고 그러다가 제가 이제 저도 중간에 이제 벌크업 같은 걸 이제 한번 해서 체중을 굉장히 많이 올렸을 때가 있거든요. 몇 킬로 정도까지 올려보셨나요? 최고치가? 한 97kg 정도까지 왔던 것 같아요. 키가 어떻게 되시죠? 74요. 74에 97kg면 지금 제 키에 한 110kg까지 올린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때 올렸을 때 사실은 그때도 어떤 정보력이 없이 그냥 올린 거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잘 먹고 운동하자라는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육 많이 만들고 싶어서. 근데 이제 그럴 때는 이제 5분할로 해서 한 부위씩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볼륨을 갖고 이제 운동을 또 했었고, 그러다가 제가 한번 이제 부상이 온 적이 있었어요. 언제죠? 그게 한 벌크업 하고 한창 운동 열심히 할 때인데 정확한 연도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취미로 유도를 좀 하다가 어깨를 다쳐서 한 2달, 3달 정도 아예 상체 웨이트를 못 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하체를 주 3, 4회를 할 게 없으니까 초고민도인데. 완전 이거죠. 정말 고민도죠. 왜냐면 너무 답답한데 운동은 하고 싶고 어깨는 아파, 상체는 못하니까 그 하체로 그걸 푸는 그때 거죠. 하체로 풀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이제 하체가 좀 좋아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도 분명히 있고, 제가 지금 추론할 수 있는 좋은 하체 비결도 그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냥 그때 당시 갖고 있던 사고의 틀을 벗어난 거였죠. 왜냐면 하체를 어떤 날은 일주일에 5번도 한 적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뭐 휴식과 뭐 어떤 이런 회복 이런 거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이제 한 거고, 저는 분할 운동을 계속해서 이제 뭐 3분할, 4분할, 뭐 또 5분할, 그다음에 뭐 상하체 2분할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다 해보고, 성격 자체가 이제 조금 이렇게 많이 수용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3분할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광호쌤 프로그램 한번 이제 유튜브 빵 터지고 나서 나오자마자 저는 바로 해봤어요. 그러셨어요? 저는 나오자마자. 왜냐면 일단은 제가 느꼈을 때 프로그램을 딱 보고 저도 이제 운동 구력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추구하는 게 이런 것일 거다. 그리고 이게 어떤 거에 도움이 될 거라는 거를 제 스스로 어떤 신뢰를 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 나왔을 때 제가 한 3, 4주 정도 일단 한번 해봤고, 또 제 회원님들한테 또 그렇게 또 티칭을 또 시켜봤고, 그래서 뭐
아직까지는 딱 정해놓고 하지는 않고 뭐 2분할이나 3분할 이렇게 조금 돌아가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그러면은 여태까지는 저희가 했던 국민 분할 뭐 3, 4, 5분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그때 상황이라든지 느낌에 따라서 가시다가 현재는 약간 2분할, 3분할 왔다 갔다 하고 계시네요. 네네네. 오케이, 좋습니다. 네. 마선호 선수 하면 다른 부위들도 정말 훌륭하지만 정말 좋은 부위가 둥근 대퇴 이두란 말이죠. 보통 후면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약점인 복근을 후면 포즈에서 커버하기 위해 열심히 하신 건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특별히 하셨던 운동들이 있는지. 뭐 따로 뭐 제 어떤 약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이거를 뭐 후면 쪽으로 해서 훈련을 한 거는 전혀 없어요. 왜냐면 사실은 저는 이게 전략적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치 어떻게 보면 전략이 좀 되어버린 거죠. 저는 이거를 의식하지 않고 훈련을 했었고 특히 이제 후면 베이스를 뭐 강화시키기 위해서 따로 훈련을 한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광호쌤이 센터 와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저희 이제 조그맣게 운영되고 있는 PT샵이고 뭐 특별하게 뭐 후면을 단련시킬 수 있는 많은 뭐 기구들이나 머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일단 뭐든지 가장 웨이트 기본이 있잖아요. 각 부위별의 이제 기본이 있으면 그 기본 안에서 어떤 뭐 가동 범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훈련을 했던 게 사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중량을 엄청 많이 이용해서 훈련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중량을 이용하지 않고 뭐 빈도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완전히 저중량으로 해서 정말 고반복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조금 트레이닝을 조금 다양하게 해온 것들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광호쌤도 하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으로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좀 많이 뛰어다니는 애들이 기본적으로 하체가 좋은데 사실 제가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세요? 네, 좀 브라질 유학파 출신이잖아요. 네, 저는 축구 11년 했었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냥 뭐 전문 선수는 아닌데 지금도 사실 너 웨이트 할래 축구할래 그냥 나도 축구예요. 그러세요? 예. 전 이제 저 축구 한번 나중에 같이 하고 싶어요. 불러주세요. 여기 네. 가까우니까. 네. 지금 속하고 계신 축구팀이 있으시면. 뭐 있습니다. 예. 저도 겸사겸사 한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축구나 그 다음에 저도 이제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해뭐 하체가 왜 좋았을까? 당연히 하체 운동할 때 물론 열심히 하고 뭐 빡세게 훈련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제가 전에 일했던 센터에서 제가 7년 동안 트레이너를 하면서 스피닝 강사를 같이 해야 돼요. 그런 센터였군요. 네. 제가 정말 싫어하는 센터. 네, 그래서 트레이너가 GX 강사를 같이 해야 돼요. 예전에는 그랬었습니다. 다.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스피닝 강사를 같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스피닝이 어찌됐건 수업을 하면서 계속 이 사이클을 엄청 고강도로 타야 되는 훈련이기 때문에 아마 좀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보통 사이클 타는 선수들 특히나 뭐 이렇게 뭐 이런 사람들 하체 진짜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향도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만들어낸 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딱히 그런 거를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생리학 기반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훈련 방법을 그때 상황에 맞춰서 선택을 하셨었던 거. 근데 이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백포즈를 잡을 때 사실은 보통 이제 이 등이나 이런 뭐 어깨 후면에 이런 쪽에만 많이 집중을 보통 많이 하죠. 보통 그쵸. 포징을 할 때. 그쵸. 그래서 근데 제가 둔근이나 하체 쪽 그 포징 잡는 연습이랑 이제 그쪽에 더 많이 시간을 쏘는 건 확실해요. 네, 포징을 할 때. 그러니까 대부분 그거를 많이들 되게 놓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2019년도 대회 사진이랑 2020년도 올해 사진이랑 제가 비교를 하면서 연구를 하면서 포징을 잡고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였을 때에 이 뒷판이 살아나는 느낌이 훨씬 더 컸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실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히 연습이 필요하고 또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말씀 같은 경우에는 선수분들한테는 굉장히 훌륭한 팁이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정말 뒷판 좋아질 수 있는 방법. 어차피 저희가 웨이트 트레이닝으로 몸을 만든다고 한들 실질적으로 무대에서 결정은 포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표현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뭐 제가 이제 뭐 선수 레슨이나 포징 레슨이나 와서 보면 백포즈 할 때 둔근까지는 힘을 잘 줘요. 근데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표현을 못한 친구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렵기도 해요.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렵죠. 어려워서 하고 싶은데 잘 못하는 게 더 많기도 할 텐데 어쨌든 그것을 연습으로 승화시키신 그런 케이스이신 거죠. 예전에 제가 힘큐 채널에서 인터뷰 따신 영상을 봤어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뭐 늘 같은 방법으로 비슷한 방법으로 훈련을 해오다가 2년 전쯤 길브로 채널을 보고 이런 훈련 방식이 있네 라고 센세이션하게 느끼셔서 그 이후로 그렇게 훈련 방법을 조금 열린 사고로 적용을 해보셨다 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주장이었고 반동이 심했거든요. 그런 주장을 듣고 어떤 마음이셨는지. 그러니까 그 채널을 일단은 보게 된 그 계기가 뭐였냐면 저랑 예전에 같이 운동을 했던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후배가 있는데 그 후배가 자신이 운동한 영상을 이제 PD에 올렸는데 그 영상이 뭐였냐면 OHP를 그 100kg를 2개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OH 100kg면 엄청 센 건데. 엄청 센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엄청 센지 몰랐죠. 그런 식으로 훈련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나 어디 가면 힘 하나 내가 빠지지 않는 스타일이니까 제가 바로 이제 100kg 꼈죠. 이제 낀 다음에 제가 한번 이제 왜 나보다 힘이 약한 애였으니까. 걔는 분명히 나보다 걔는 분명히 나보다 힘이 약했던 애니까. 그래가지고 딱 낀 다음에 딱 잡고 뭐 했는데 바닥에서 0.1cm. 0.1도 아니죠. 그냥 바위. 그러니까 막 바들바들 떨었어요. 그때 정말 완전히 정말 뭐지? 너무 충격 받았어요. 뭐지? 같은 나랑 이제 키랑 체중이 비슷한 친구인데 같은 체중에 같은 체형도 비슷하고 근데 근력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 그래서 제가 스트렝스라는 거에 대해서 그때 스트렝스라는 단어도 몰랐고 뭔가 아예 이제 완전히 저는 그냥 무조건 그 BBC 훈련만 해왔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막 검색을 하고 찾아봤는데 처음에 제가 그 영상을 검색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영상이 빵하고 나왔던 게 TJ 스트렝스. 그때 그 초창기에는 그 영상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스트렝스가 뭔지에 대한 게 나오는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건과 인대, 근육 속의 근원 섬유의 비대를 통해서 힘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걸 듣고 나서 충격받은 거죠. 같은 몸에 같은 키랑 같은 체중에 근력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런 훈련을 해야지 가능한 거구나. 그때부터 이제 영상 찾아보고 그러면서 제가 길브로 채널을 이제 접한 거죠. 왜냐면 그때 이제 그 봉계리 삼길이 너무 그 영상에 대한 굉장히 새로운 어떤 접근이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막 정보를 막 주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저희 여기 앞에 이제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에 가서 스트렝스라고 적혀있는 책을 다 빌려봤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그때 이제 뭐 마크 리피토, 앤디 베이커 이 책 이제 빌려다가 일단은 그냥 공부를 했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공부를 아무리 해도 내가 해봐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그때 한창 길브로가 주장했던 게 이제 이분할 운동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봉길이는 푸시풀레그 그래서 하밀당으로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하밀당 훈련을 이제 바로 접목을 시켰죠. 그러면서 제 스트렝스가 그 전까지는 뭐 내가 뭐 원활에 몇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기록이 이제 없는데 그 훈련을 하면서 이제 대략적인 원RM이 나오고 그 원RM을 기준으로 몇 프로의 훈련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나름의 계획을 세워서 운동을 하니까 스트렝스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제 스트렝스 훈련의 목적 자체는 내가 3대를 몇 뜨는 게 아니라 나는 보디빌딩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높아진 수행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근비대로 잘 적용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했고 또 어찌됐건 그 영상이 너무나 도움 많이 됐었던 거죠. 이게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신 게 아니라 어떤 주변인에 대한 특정한 계기가 있었네요. 그렇죠. 일단은 계기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제가 도움을 이제 받은 거죠. 적용해 보셨을 때는 그러면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근력의 비약적인 향상만 있었는지 뭐 있었다면 대략적으로 뭐 몇 킬로 정도가 드셨는지. 일단은 이제 그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165kg. 그 다음에 OHP는 110kg. 100개 넘겼네요. 넘겼죠. 원래 제가 더 힘이 셌으니까 그 친구보다. 무조건 넘겠다 생각하거든. 110kg 들고, 그 다음에 스쿼트 200, 그 다음에 데드 220.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세네요. 그렇게 해서 몸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근비대로 전환을 해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의 어떤 볼륨량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다룰 수 있는 중량도 너무 올라가고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거 정말 필요하구나. 그리고 이거는 나뿐만이 아니라 특히나 이제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정확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먼저 해야 되는 운동들, 우선순위의 운동들을 이제 뭐 저는 이제 빅머슬 7 운동이 너무 좋다 생각하는데 이런 거 위주로 사실은 운동을 시켜주면
이 사람들 몸이 무조건 좋아지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사람이 원래 이렇게 막 고수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이 정말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리고 그 어려운 것들을 지금 저희가 주변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넓은 마음으로 잘 포용하고 계세요. 네. 근데 원래 성향이 그러신 건지 아니면은 뭐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사실 저는 막 진짜 저도 예전에 막 그렇게 예전 저희가 행하셨던 그런 방법들을 막 운동을 하다가 부상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쪽으로 시각을 어쩔 수 없이 돌리다 보니까 우연히 이 방법을 찾게 된 거거든요. 근데 형님은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거죠? 원래 성향이 이러신 건지 아니면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 원래 성향이 뭐 저는 또 그렇다고를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저도 시대적으로는 요즘 젊은 친구들보다는 좀 시대가 좀 이렇게 나이가 있으니까 형님께서 저랑 비슷한 또래라고 다 착각하실 것 같은데 엄청 형님입니다. 네. 그래서 좀 저도 뭐 친구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이렇게 이제 뭐 동생들이나 얘기하다 보면 좀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어쩔 수 없이 있어요. 근데 또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 또 그 친구들은 저를 또 꼰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꼰대까지는 아닌데 카톡하시는 거 보면 조금 이렇게 좀 느낌 있어요. 네, 그래서 최대한 그 젊음을 유지하고 젊은 친구들하고 어울려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노력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특히나 이제 운동적인 건 그래요. 뭐냐면 결국에 목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좋아지고 싶은 거. 오케이. 좋아지고 싶은 건데 그 좋다라는 게 어떤 친구는 나는 3대 500을 무조건 할 거야. 근데 3대 500을 하는데 3대 한 700, 800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좋대. 그러면 그 방법이 어떤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스타일을 또 따라해보고 싶고 결국에는 그렇게 좋은 방법들을 정보를 습득을 하고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해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보디빌딩 같은 경우도 너무나 변수가 많아요. 단순히 뭐 운동 어떤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영양을 잘 섭취를 하고 얼마나 휴식을 잘하고 개개인의 몸에 따라서 얼마나 회복을 잘하고 다음 훈련을 하냐에 따라서 또 말한 것처럼 부상의 변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답이 없다라는 거는 제가 너무 예전부터 이거는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이 몸이 나보다 예를 들어 좋지 않아. 근데 공부를 많이 했어. 그러면 저는 일단은 다 무조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몸이 좋다라고 해서 뭐 올림피아 선수라고 해서 그 사람의 운동 방법이 또 좋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나 다양한 변수가 있고 그리고 오픈 마인드로 돼 있어야지 좋아질 수 있는 확률이 더 좋아져요. 예. 왜냐면 말했지만 해봐야 돼. 내가 해보고 경험해봐야지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다 이거죠. 얼추 정리를 하자면 원래 성향 자체가 일단 호기심이 좀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수용 능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형님의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한 건 제가 봤을 때 추진력입니다. 이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걸 바로 본인이 해봐야겠다고 하고 진짜 해보는 거, 그게 아무래도 지금의 마선호를 만든 가장 큰 요인 같아요. 축복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실 저는 대보대회는 뛰어본 적이 없고요. 그런데 형님께서는 2009년부터 대보 그리고 국내에 있는 거의 모든 대회들 다 뛰어보셨고 국내에서 그리고 저희가 다 알다시피 진짜 휩쓸었어요. 이름 대면 다 알 수 있는 대회들 다 쓰러졌는데 국내에서 이만큼의 이제 성과를 이미 이뤄 놓으셨으니 조금 해외로 눈을 돌리셔서 세계 무대에 도전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은 뭐 이렇게 이 질문을 지금 이제 받기 전까지 뭐 크게 뭐 세계 대회까지는 이제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시기가 시기만큼 뭐 외국 나가고 이런 것도 사실 너무나 제한이 많이 돼 있었고 사실은 2018년도에 이제 제가 RCN 그 대회를 나가고 우리나라에서 열린 대회가 이제 아시아 챔피언십이어서 외국 선수들 우리나라에서 많이 뛰었어요. 그 대회에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프로카드를 획득을 하고 바로 이제 그 외국 대회를 뛸 수 있는 자격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시즌이 마찬가지로 좀 길어지는 시점에서 컨디션이 너무 떨어져서 제가 이제 대회 출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외국 대회라는 게 제가 어떤 큰 뭐 외국의 뭐 어떤 큰 대회를 뛰어서 뭔가 뭐 자격을 따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그냥 외국에 있는 무대 다양한 선수라고 뛰어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그런 목표가 제일 크긴 해요. 근데 뭐 아직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해보고 싶다라는 건 아직 생각은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것도 하나의 저희 어떤 앞으로의 계획에 좀 줘야 될 것 같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내 대회에 올해 이제 여러 단체 시합을 뛰고 했는데 사실 이제 내년에 뭐 혹은 내후년에 어떤 단체가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말한 것처럼 저의 가치를 더 드러낼 수 있는 또 더 정말 멋지고 훌륭한 선수들이 뭐 국내에도 충분히 이제 많이 있으니까 그 선수들하고 또 멋진 경쟁을 할 수 있는 대회가 있다면 어떤 단체를 가리지 않고 한번 우리나라 대회도 더 뛰어볼 마음도 있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광호쌤 같은 경우 지금 WMBF 이제 프로고 또 해외 대회 준비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조언을 구하고 좀 이렇게 좀 도움을 받았으면 그런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네. 운동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제 대회 부분에서도 편식이 없으신 분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행보는 뭐 앞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더 그때 상황에 적절하게끔 열린 마음으로 출전에 의의를 두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좋습니다. 어찌됐든 성장을 멈추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리고 배움에 대한 의지도 굉장히 투철하시고 그런 것들 종합을 해본다면 아마 선수 생활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더 큰 무대를 노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어가는 게 비시즌인데 이 오프시즌을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신지 오프시즌의 형님만의 목적 이 오프시즌이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단순히 이제 딱 비시즌 되면 뭔가 이제 잘 먹고 잘 쉬면서 그냥 프리한 시간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비시즌이 되면 그 나름의 고민이 너무 많아요. 맞아. 압박감도 있고 그리고 정말 뭐 대회나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 운동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몸이 좋아지고 싶은 그 마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시즌이 딱 되면 어디를 어떻게 보완시켜야 되지? 왜 내가 할 때 왜 이 보디빌딩 포징 할 때 몇 번 포즈가 왜 안 나오지? 왜 이거는 안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이 사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비시즌 이제 시작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UNF 대회 지난주에 그 1월 대회 마치고 저는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바로 훈련을 했어요. 네. 이게 정말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안 좋은 거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게 회복도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날 바로 그냥 평소처럼 일어나서 그냥 똑같이 운동하고 이제 훈련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은 경우는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코치의 부재예요, 이건. 그리고 중재자가 없으니까. 그리고 이건 사실은 병이에요. 네, 좀 마음의 병이긴 합니다. 네, 마음의 병이긴 합니다. 네. 공감합니다. 네. 그렇다면 어찌됐든 형님의 비시즌의 목적은 약점 부위 보완인 건데, 네. 심플하게 정리하면 네. 사실상 이 약점 부위 보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을 조정을 해야 되지만 제 생각에는 가장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는 거는 훈련 구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본 바로는 힘큐 채널에서도 이런 지금 제가 배포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수행을 해봤다라고 제가 확인을 했었었고, 그러한 것들 그리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나눈 그런 좀 긍정적인 카톡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이 앞으로 형님께서 나아가시면 좋겠는 훈련 방향을 제시를 하면서 제가 코칭 프로그램을 제안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거를 PPT 자료로 만들어서 발표를 하려고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이게 저 혼자만 오버하는 걸 수도 있고 형님 뜻이 없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확답이 이루어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조심스러웠던 부분에 이제 오늘은 그냥 인터뷰로만 뵈려고 했었던 거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수의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상 이제 막 시작하는 비기너들은 뭘 해도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만 선수 경력이 오래되고 구력이 오래되고 이런 레벨이 높은 선수일수록 정말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의 차이로 내년이 몸이 더 좋아지냐, 그렇지 않느냐, 머무르냐, 혹은 퇴화되냐 라가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충족시키고자 한다면 현님께는 지금 제가 배포해드리는 그런 레벨 1, 2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개인화되고 조금 더 형님의 약점 부위 보완을 위해 구성이 돼야 되는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코칭 프로그램, 이런 관리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호감이 생기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도 이제 비시즌의 목표가 말한 것처럼 좋아지고 싶어요. 제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좋아지고 싶고, 또 결국에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선수생활을 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좋아지는 거를 경험을 하고 또 이거를 결국에는 또 제2의
어떤 선수를 꿈꾸고 또 더 좋아지고 싶어하는 운동 선수들한테 저도 사실은 또 지도를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죠. 왜냐면 저도 우리 강호쌤 같이 저도 이제 코치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정말 어떤 전문적인 어떤 코칭을 받으면서 제대로 사실은 막 프로그램을 돌려가면서 운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옛날 스타일이에요, 사실. 뭐 기록하거나 뭐 이런 거 체크하지 않고 몸의 그냥 감각과 느낌과 근데 이제 이런 거에 장점이 있지만 사실 단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뭐 좋은 어떤 일단 제가 신뢰를 하니까 좋은 프로그램 또 제가 성장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뭐 긍정적인 마음이긴 해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또 변수나 지금 제가 처한 상황이나 이런 걸 또 고려해보고 제가 한 번 더 확실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답변을 드리는 게 왜냐면 저도 할 거면 또 확실히 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충분한 호기심이 있으시고 반감은 없으신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계속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요. 저는 고민하시는 동안 제가 어필할 수 있는,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충분히 구축을 해서 발표 자료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제 발표를 들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발표 후에 확답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 뵐 때는 발표 자료를 탄탄히 준비해서 부담이 좀 있는데 발표 자료를 탄탄히 준비해가지고 잘 만들어서 와서 발표를 해드리고 저희의 방향성을 확실히 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 하면 왠지 맞을 것 같은 느낌이죠? 아닙니다. 무서워요 지금 굉장히. 네, 운동부 출신들은 이게 형님에 대한 대우가 깍듯하기 때문에. 근데 굉장히 이건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저도 처음에 이제 영상 보고 굉장히 세잖아요. 그래서 쟤 뭐야? 쟤 이렇게 말을 왜 저렇게? 처음 보면 재수없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대회장에서 처음 만나고 했는데 굉장히 예의 바르고 굉장히 깍듯하고 정말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확 더 순수하고 더 정말 좋은 매력을 갖고 있어요. 이거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딱히 컨셉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저는 그러면은 다음에 발표 자료 정말 탄탄히 준비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발표 자료를 보시고 형님께서 확답을 주시는 걸로 하고 저희는 다음 만남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내추럴 빌더 김광호 내추럴 빌더 마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